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제가 부수를 준비했어요. 그럼 제가 그 부수 획수대로 지금 하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요. 이거는 나무, 조각, 장 그래요. 그러면 이거랑 또 대칭을 이루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거는 조각편. 이 두 자는 예를 들어서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으면 잘랐을 때 하나는 나무 조각장, 하나는 조각편이에요. 이거를 뒤로 이렇게 딱 합치면은 이게 같은 모양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 나무 조각장 같은 경우 이렇게 생긴 여기에 나무목을 쓰면은 이거는 보통 이제 뭐 평상상 우리가 평상 그러면 여름에 이렇게 이동식 마루 같은 거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아니면 침대 할 때 왜 침상에서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 할 때 침대도 뜻해요. 그럼 왠지 옛날에는 주 재료가 나무니까 나무목이 부수겠구나.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나무 조각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나무 조각장이 여기 소리도 되고 그 다음에 뜻도 왜냐면 이거 나무를 이제 자른 거기 때문에 이 부수가 나무 조각장이면서도 그 다음에 소리까지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각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뭐 널판 아니면은 뭐 판목판 그래서 뭐 판목판도 돼요. 그러면 이거 출판사 할 때 판자 이거를 써요. 그러면은 이거 반은 돌이킬 반은 뭐 소리만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그럴 때도 널 그랬을 때 아까 이 나무를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기둥이 나무 기둥이 하나 있으면 반을 쪼갰을 때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널이라는 게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 놓은 잘 켜놓은 그 나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요 두 개의 하나는 조각편, 뭐 이거는 우리가 일편단심할 때도 쓰는 거고, 그죠? 그럴 때 요 두 개는 나무 한 토막을 하나가 있는데 잘라서 두 토막이 된 거를 말했을 때 한 조각과 더 다른 한 조각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무 조각장하고 조각편이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씩 더 이제 나가면은 이거는 어금니, 이게 이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잇몸 사이에 이게 뿌리, 이 모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 속에는 이제 이 속에 살 속에 이제 뿌리가 내려 있는 거고 어금니 요 모양을 본뜬 건데 이 어금니아는 보통 소리를 빌려준 역할을 많이 해요. 형상문자에서 이렇게 뜻보다도 그러니까 뜻은 그냥 이거 어금니 하나만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초두머리 놓으면은 싹 아자가 되고 여기 세추를 놓으면은 뭐 고을 아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많이 해요. 뜻과는 별로 뜻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붓으로 나오는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익숙한 그 한자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어금니아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거. 자, 소우. 소우는 여기 뿔, 몸통, 꼬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잘못 쓰게 되면 이렇게 쓰면은 낫오가 되죠. 낫오는 물론 열심히 부수지만 이게 소우는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소우에다가 이렇게 칠복을 쓰면은 이거는 칠목 그래서 이거는 때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회초리를 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를 키운다. 그래서 시조에도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 치는 아이는 상기한이 이렇느냐. 제 너머 살에 긴 밭을 언제 가려나 하나니 하면서 소 치는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이런 거니까 여기는 소우가 부수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배웠던 물건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만한 물건이 없다. 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특별할 뜻 같은 경우에도 관청, 시라고 그랬죠. 관청의 소를 특별히 잘 키웠다. 이제 이런 얘기고. 자, 소우가 이제, 낫오랑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쓰면 구수록인데, 여기서 빠지면은 이거는 구수록 변이 되는 거죠. 구수록 변. 그러니까 변이라는 거는 왼쪽에 나오면 모양이 구수록에서 점이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공구. 이럴 때 점을 뺀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왕이 아니라 임금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구수록인데 변형, 구수록 변이다. 아니면 뭐 구술주, 뭐 진주할 때 이런 식으로 왼쪽에 나올 때는 점을 뺀다는 거. 뭐 나눌반도 그렇고 자 이런 거는 자 제가 설명 안 드린 거 이런 것들은 다
그 자원풀일 때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왼쪽에 나오는데 점이 빠지지만은 여기 점이 있는 구수록이랑 똑같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거는 개견의 변이에요. 변으로 나올 때는 개견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수 같은 경우 손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손수.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관통하고 하나는 관통하지 않고 이거는 두 개가 다 관통해 버리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고 이거는 휘어져 있고 이거는 직선이고 차이가 있어요. 구별 가시죠? 그러면 보통 보면은 개견이 들어가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사나운 뭐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짐승과 관련돼 있는 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뭐 범할범, 범인, 범죄형 뭐 이럴 때 범할범 이라든가 또 뭐 이 글자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거 뭐 미칠광 뭐 이런 거 미칠광 이럴 때 이 앞에 있는 거는 절대로 손수가 아니라 개견의 변형이라는 거 이걸 꼭 잊지 마시고요. 뭐 하나 더 그러면 개견은 변인데 그대로 개견으로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조각장에다가 개견 이렇게 쓰면은 오른쪽에 나오면은 이거는 변형이 아니라 그냥 개견이에요. 개견일 때 이거는 우리가 보통 형상상 이렇게 얘기하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쓰면은 짐승수 할 때 왜 금승환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이거는 들짐승 들여다니는 짐승을 말할 때 이게 짐승 숫자. 그럼 여기는 오른쪽에 나올 때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거는 왼쪽에 나올 때는 이런 모양, 오른쪽에 나올 때는 이런 모양. 서로 개견 똑같은 개견이지만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초두머리. 초두머리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풀초. 그러면은 초두머리라는 건 뭐냐면 풀초의 윗부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풀이라든지 꽃, 어떤 식물과 관련되는 게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 풀초 나왔고 아니면 뭐 꽃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두머리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초두머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식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 가을꽃, 국화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국화국 여기도 초두머리가 나오듯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많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귀에 익숙한 한자들 보면은 또 뭐냐게 쓸고 이거는 맛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쓸고 할 때도 이거 초두머리. 이거 뭐 인삼이라든지 또 무슨 도라지 뭐 이런 거 좀 쌉싸름하잖아요. 쓴바귀도 그렇고. 그럴 때 초두머리 식물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다음 초두머리 가고 책받침. 이거는 책받침은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또 점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띄어서 나가는 거고 점이 있을 때는 붙여서 나가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 글자는 뭐냐면 원래는 거를척 플러스 발족.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3개 이렇게 썼었다가 그 다음에 또 점이 2개. 지금 컴퓨터 치면 아마 점 2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로 거의 통일돼 있어요. 이런 거는 그 책 이런 거 보면은 2개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하나로 찍혀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이거는 거를척 플러스 발족이니까 내 발로 걷는 거, 그러니까 행동으로 뭔가 움직이는 거, 걷든 뛰든 기든 뭐 이런 거 다 이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받침 같은 경우에 원래는 쉬엄쉬엄 갈착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글자는 항상 나중에 써요. 자, 예를 들어 가까울 근이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나중에. 또 아니면은 뭐 멀원이다. 그러면은 이 모양이 이거는 앞에 있어도 나중에 쓴다는 거, 책받침은.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은 위에 도화지에 그림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그린다면 원근법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앞에서는 크게 보이고 점점 작게 보이는 거. 원근 할 때 원근 멀고 가깝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맞을령 뭐 송구영신 할 때 맞을령 이런 거 맞이하러 간다. 이럴 때 상대방한테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도 뭐 이런 거를 쓰고 뭐 이 글자가 뭐 들어가는 거 뭐 무슨 물러날 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책받침이 나오는 것들은 항상 책받침은 나중에 쓴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만 더. 이거는
거무련. 거무련은 말 그대로 이거는 검은 거. 그러니까 원래 이 상투 틀었을 때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져 있는, 그러니까 묶었는 그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천자문에서 하늘천 따지 거무련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니까 글자는 모른다 해도 거무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낯설지 몰라도 귀에는 익숙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비을률 아니면은 거느릴 솔 해서 여기 그 그물을 만들 때 내가 물고기든 새든 이런 거 잡게 되면 작은 걸 잡게 되면 촘촘하게 비율을 좀 작게 그 다음에 좀 큰 것만 잡겠다 그러면 그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그 우리가 왜 탁구 네트 보면 촘촘하고 공이 작으니까 축구 네트 보면 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차이가 있듯이 이것도 비율에 맞춰서 만드는 건데 여기에 부수가 거무련이다. 이것도 제가 자원풀이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부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일요일 날 편히 쉬시고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